어느 정도 학습이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뇌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똑같아요. 뇌의 력도요, 근력과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운동을 열심히 나이 들어서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뇌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더 힘이 생겨요. 체력은 근력이에요. 근력을 키우자. 뇌의 가소성을 위하여. 오늘은 밤만 되면 고민이 많아지는 분들을 위한 특집입니다. 불면증, 수면무호흡장애, 뇌전증, 의식 변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책 매일 숙면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의 교수님이신 주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요하다, 음식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그거에 따라서 운동 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식단도 뭐 챙기고 이런 분들은 많은데 잠도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죠. 근데 아는데 잠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수면을 잘 챙기면 스스로 죄악시 여기거나 혹은 죄책감을 막 갖거나, 그래서 반면에 잠을 줄일수록 열심히 사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과 같이 인식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잠이 우리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은 정말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길고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8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의 효율성을 더 올려서 더 단축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를 수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우선 수면이라고 하는 거에 정상적인 기능이 뭐냐면 한 5개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조직의 성장과 치유를 하죠. 아팠거나 아니면 수술하거나 다쳤을 때 잠을 잘 못 자면 그게 빨리 안 나아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조절을 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 기능도 조절을 하고요. 네 번째는 체온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면 굉장히 감염이나 이런 감기 같은 잡스러운 병들에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걸 경험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경과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뇌의 기능과 특히 인지 기능이라고 하고 특히 인지력 중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기능이 잠을 못 잤을 때 상당히 손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보통 우리가 수면의 기능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현대인들은 잠을 약간 죄악시한다, 오래 자는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연령별로 잠을 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 대표님처럼 젊으신 분들은 수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박이 있고요. 근데 나이가 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내가 잠의 질이 떨어지고 잠 시간이 짧아졌다고 또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잠 시간을 늘릴까를 걱정을 하거든요. 그만큼 수면이라는 게 연령에 따라서 수면의 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바라볼 때는 연령별로 봐야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침잠이 없어진다고 하나요? 되게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 걸까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숙면을 원하고 꿀잠을 원하고 쾌면을 원하는데 그런 단어 자체가 수면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걸 정의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요. 왜냐하면 수면만큼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환경이나 체질이나 기질에 따라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변덕스럽다고 할까?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는 숙면에 대한 느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사들이 추구하는 것은 건강한 잠이에요. 건강한 잠. 건강한 잠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령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 두 번째는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우수한 수면의 품질. 세 번째는 이런 수면 시간대가요, 적절한 시간대여야 되고 규칙적이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잘 돌아가는 게 건강한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건강한 수면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신건강, 뇌건강, 육체 건강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들었더니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또 밤잠이 줄었어요 라고 하는 건 아까 그 연령에 맞는 수면 시간을 감안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만 18세 이후에 권장하는 수면 시간은 6에서 8시간 혹은 7에서 9시간이에요.
7에서 9시간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평균이고요. 네. 범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 다 똑같겠습니까? 6시간 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요. 네. 11시간을 자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7에서 9보다는 적어요, 숫자가. 그게 18세부터 65세 이상이 거의 동등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젊었을 때야 시간이 없어서 못 잔다고 하는데 나이 들면 밤잠 주는데 나 6에서 8시간, 7에서 9시간 못 자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네. 큰 차이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24시간 중에 밤에만 한바우트로 쫙 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잠이 조각 나요. 중간에 깨서 못 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네. 그러고 처음에는 한 30분 깨 있다가 자고 1시간 깨 있다가 자지만 어떤 경우는 새벽 3시에 깨서 못 잔다고 호소해요. 그리고 아침에 나오시고 그렇지만 되게 시니어 분들이죠. 낮이나 초저녁이나 뭐 이럴 때 띄엄띄엄 자요. 졸거나 낮잠을 아예 자거나. 그런데 그런 시니어 분들은 그 낮에 자는 잠들은 치지 않아요. 네. 밤에 자는 3시간, 4시간만 나이 잠으로 치니까 난 4시간밖에 못 자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나이 드신 분들 65세 이상에서는 몇 시간 주무세요? 라고 했을 때 밤잠 말고요 어머니 24시간 중에 다 이렇게 잘라졌을 때 몇 시간 다 모아보세요. 몇 시간 주무세요? 그러면 얼추 6, 7시간 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낮잠들이 워낙 얕으니까 또 나도 모르게 자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 엄마 텔레비전 좀 들어가 주무세요. 그러면 난 안 잤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분은 정말 안 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잤다고 치니까 나는 불면증이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수면 시간에 대한 얘기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착한 어린이들이에요. 네. 수면 주기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중학교만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학원 시스템도 있긴 하지만 점차 늦게 자기 시작하면서 올빼미들이 돼요. 그쵸? 근데 이게 한 15년 전만 해도 30대 초반까지 끝났어요. 그게 올빼미가. 네. 그리고 다시 정상이 되면서 나이 들면 앞으로 당겨지는 종달새형으로 갔어요. 아침형 인간 나이 들어서 보통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는요 어떤 게 원인일 거란 생각은 드는데 40대까지도 아침형 인간으로 가지를 않아요. 다 야행성이 돼요. 우리나라 전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네. 점차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어요. 네.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구나. 기점이 있어요. 2007년 아이폰, 2010년 갤럭시. 그래서 스마트폰이 남녀노소 손에 쥐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일찍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글로벌리. 특히 선진국일수록. 밤을 샌 사람의 인지 능력을 보면 음주를 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하룻밤 24시간을 완전히 샜을 때 중간중간 조는 거 아니고 네. 그랬을 때 혈중 농도가 마치 0.03인가요? 0.01인가요? 네. 그 정도로 취한 것처럼 정신의 어떤 활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네요. 예. 근데 그것도 위험하고요. 만성적으로 5시간도 안 자게 6시간, 6일 내내 쭉 그렇게 자잖아요. 네. 똑같아져요. 만성적인 수면 부족도 하룻밤 박탈만큼 위험합니다. 하루 24시간 온종일 밤을 새는 사람과 만성적으로 수면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랑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비슷하기도 하고 더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숏 슬리퍼라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훨씬 적게 잠을 자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있어요. 실제로 예. 있죠. 숏 슬리퍼란 말도 있고 롱 슬리퍼란 말도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도 예, 있는 있어요. 거군요. 숏 슬리퍼는 뭐 5시간 미만을 자도 네. 별 문제가 없는 지극히 드물어요. 굉장히 1% 미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 인구. 그리고 롱 슬리퍼는 11시간은 넘게 자야 내가 괜찮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어서 숏보단 조금 많긴 하지만 여전히 적어서 전 인류의 대부분은 7에서 9 정상입니다. 또 그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을 자야 건강에 좋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10시, 2시를 딱 제가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요. 워낙 2시 전에 자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수면 단계랑 우리는 깊은 잠, 얕은 잠, 꿈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뇌파라고 아시죠? 뇌의 네. 기능을 활성을 돕는 기록하는 장비. 뇌파를 통해서 저희가 수면의 단계를 측정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눈 감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이 들락말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자는 건데 사람 따라서는 나는 안 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있고 너무 얕아서 네. 혹은 누가 부르면 대답하기도 해요. 어쨌건 그게 1단계 잠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잠은 전체 수면 중에 10%가 넘어가면은 잠들기 어렵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거는 짧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1단계에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가면 2단계의 잠으로 가요. 네. 2단계는 본격적인 잠이에요. 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모든 호흡이 완전히 가라앉고요. 정말 잠이기 때문에 불러도 웬만하면 깨지 않아요. 그게 2단계 잠인데 전체 수면의 45에서 55% 차지해요. 이거 다 성인 기준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2단계에서 깨지 않으면요. 3단계 잠이라는 게 넘어가요. 네. 3단계는요. 뇌파에서 델타파가 나와요. 델타파는 서파, 느림파라고 해서 정말로 잠이 깨지 않아요. 그걸 잠의 역치라고 그러는데 역치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하면 불러도 흔들어도 깨지 않는 잠이 3단계의 잠이고 이 잠이 아까 말씀하신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때 모든 근육에 이완이 되면서 피로가 풀려요. 또 낮에 들었던 정보가 해마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다음날 우리가 기억을 하려고 할 때 인출이 됩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하는 게 3단계 잠인데요. 네. 이 잠은 어릴 때는 30%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잡니다. 그런데 점차 나이가 들수록 잠기가 밝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네. 빠스락만 거려도 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3단계 잠이 가장 먼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이 들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질병에 취약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술이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거부터 없어져요. 커피를 아예 드시지 말아요. 근본적으로 카페인은요 12시간도 이상 지속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잠들기 어렵게 하는 게 카페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커피를 2주 끊어야 돼요. 많은 분이 제가 지금 하루 끊거나 일주일 끊고 똑같아요 그러고 똑같이 마시는데 2주 이상 끊어서 몸에서 완전히 와시아웃 돼야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20, 30대까지는 그게 상당히 보존되었거든요. 연령에 따라. 요즘은 20대 초반도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10%, 15%는 되어야만 내가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이제 1, 2, 3단계 했죠. 여기서 별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꿀잠이에요. 그때 렘이란 말은 영어로 Rapid Eye Movement예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좌우로 굉장히 신기한 잠이고 이때 뇌파를 보면 마치 깨어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각성 뇌파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근육의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꿈잠이라고도 해요. 꿈꾸는 잠. 그래서 꿈잠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조물주가 우리 몸의 기운을 빼놓는 거예요. 근육의 톤을.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요걸 느끼시는 게 아마 가위 눌림일 거예요. 가위 눌릴 되게 피곤할 때 누구나 눌릴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몸은 렘 슬립인데요. 의식만 깬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깼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네? 공포. 그리고 약간 숨도 막히죠. 왜 그러냐면 그 렘 수면 때는요. 근육의 힘이 다 빠지는데 제외. 그러니까 호흡근하고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인데 약간 떨어져 있긴 해요. 정상보다. 그러니까 숨 막힌다고 느껴요. 그걸 공포로 느끼는 거죠. 수면 마비, 가위, 눌림. 피곤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렘 수면의 역할인데 이건 무슨 역할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감정을 순화시켜요. 감정 순화.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를 풀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렘 수면이 전체 수면의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수면 사이클 하나예요. 이게 보통 90분에서 120분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그렇게 지속이 되고요. 이게 원 사이클이 하룻밤에 3번 혹은 5번 반복되는 게 우리의 잠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 구조의 특성상 사이클이 하룻밤에 3번, 4번 나온다고 칩시다. N3라고 하는 깊은 잠은요. 3단계 잠은요. 퍼스트 사이클에서만 나와요. 2, 3, 4는 거의 안 나오고요. 거기는 렘 수면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니 새벽에 꿈꾸다 깨는 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첫 잠은 굉장히 푹 자, 그 다음에 꿈잠을 꿔요 라고 얘기하는데 첫 잠엔 N3, 3단계 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1단계가 보통은 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수를 해야 3단계 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똑똑한 환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일찍 좀 자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늘 새벽 2시부터 자는데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2시부터 자면 제 수면 사이클 깊은 잠이 2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2시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퍼스트 슬립 사이클이 그때부터니 그때 나오겠죠. 되게 똑똑한 환자예요. 근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없이 들어가요.
없이 그냥 1, 2렘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12시 전에 자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우리나라 수면의 최고 전문가신데 과연 교수님 본인은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예. 그 아까 수면 주기 얘기했죠. 올빼미형이 있고 종달새형이 있다. 아침형, 저녁형 인간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유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침형도 적고요. 저녁형도 원래는 적고 대부분은 중간형이에요. 중간형과 저녁형의 차이는 중간형이 더 플렉서블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형은 아무리 죽었다 깨도 일찍 자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근데 중간형은 늦게 자도 괜찮고 일찍 잘 수도 있고 자기 환경에 따라서 플렉서블한 게 중간형이고 아침형은 죽었다 깨도 야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질적으로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유전적으로 아침형이에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침형이 저녁형과 가장 큰 차이는요. 음주 가무가 없어요. 아침형이.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졸려서. 그러니까 보통 저녁형의 가장 큰 특징이 밤 10시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이 갑자기 잘 되고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좋고 친구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10시면 불 끄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음주감으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적이 저녁형보다 아침형이 훨씬 높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우등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성적이 초, 중, 고, 대까지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저녁형이 IQ가 떨어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전적으로 저녁형으로 타고나면 예전에 한참 아침형 인간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잖아요. 미라클 모닝도 있죠. 예,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의 그 리듬이나 그런 게. 근데 내가 저녁형 인간인지 어떻게 알까요? 제가 대부분은 중간형이어서 플렉서블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즉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야근도 많고 저녁에 여러 가지 나이트 라이프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경적 요인이 많은 거지 우리나라 인종이 특별하게 저녁형 인간이 많지는 않아요. 환경적인 요인이요? 네. 제가 정말 저녁형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구분하는 거는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저히 새벽 3시에서 1시, 12시로 당길 수가 없다. 취침 시간을. 그리고 억지로 약을 먹고 당겨도 오전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오후 3시는 돼야 정신이 든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녁형 중에서도 병적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녁형이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는 본인이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군요. 네, 회사 아침에 8시까지 가야 돼. 6시 일어나시는 분도 일어날 수 있다. 힘들지만 일어나고 제트 타고 간다. 그러면 그냥 중간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학교를 계속 빠지고 자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프리랜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루틴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불면증인 분들 중에 스스로 나는 잠을 원래 잘 못 자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케이스. 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더 잠이 안 오고 또 반대로 약간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오히려 더 누우면 막 초조하고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이 양쪽의 케이스가 다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불면증의 정의는요. 나의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졸려서 이전보다 나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불면증이라고 진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어렵다, 자주 깬다, 깼는데 도로 못 자겠다, 아니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낮에 힘들다. 이게 하나하나 있거나 뭐 복수로 있거나 이걸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하고요. 이게 주 3회, 3개월 이상 지속된다. 라고 했을 땐 만성불면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제까지 우리 의료 프랙티스에서는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만 치료를 해요. 잠 못 자요? 잠들기 쉽게 약을 주겠습니다 라든가 긴장을 푸세요 라든가 릴렉스를 하세요 아니면 명상을 하세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접근도 맞긴 하지만 요새 수면의학에서는 불면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왜 잠들지 못하게 하지? 왜 자주 깨게 하지? 왜 아침에 저렇게 일찍 깨우지? 그 원인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즉 2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와서 잠들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거와 70대 중반의 여자 환자가 와서 잠들기 어려워요 하는 경우는 완전히 원인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수면제를 주는 걸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긴장을 푸세요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든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잠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개는 원인이 일주일 리듬 수면장일 거예요. 즉 올빼미족인데 이게 조금 더 병적인 상황이 돼서 도저히 제 시간에 잘 수가 없는 지연 수면위생 증후군 이런 질병일 것인데 이것은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를 땡겨주면 돼요.
간단해요. 네. 멜라토닌 주고 저녁에 빛 자극 다 제한하고 아침에 밝은 빛 주면은 2주 만에 돌아와요. 20대 중반은. 수면제 먹이면 안 되는 군이에요. 수면제는 쓸데없이 노출만 되고 70대 중반에 여자분이 잠들기 어렵다 그러면 다시 히스토리 쫙 뒤져야 되는데 대개는 이런 분의 기질이 젊었을 때부터 잠기가 밝고 바삭하는 거에 깨고 하지만 예민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오시다가 갱년기가 보통 만 50세 정도예요. 여자분들의 경우에 50세 전후에서 갱년기 증상 때문에 불면이 악화돼서 그 이후 잘못된 생활 습관과 믿음 가지고 쭉 20년 지나면서 그렇게 된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긴장을 풀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얘기뿐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그분의 상황을 커렉션 해주는 환경과 생각과 행동을 커렉션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 예를 들었잖아요. 네. 남자는 또 달라요. 일반적인 남자들은 잠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아무데나 가서 자고. 그런데 40대 초중반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꾸 깨요. 자꾸 깨서 네. 처음에는 선잠이다라고 느껴요. 아, 그럼 나 회사 스트레스가 많아서 끌어갔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차 심해지면서 낮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업무를 볼 때 졸리거나 네. 집중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와이프든 당신 코 너무 많이 골아. 당신 자다가 숨도 안 쉬고 왜 이렇게 뒤척거림이 심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인지를 거의 못해요. 그분의 불면증은 처음에 잠드는 건 쉬우니까 불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잠이나 자꾸 깨는 거거든요. 불면증 환자예요. 그분의 거의 대부분 그런 40대 초중반 남자의 그런 수면 유지장애 불면증은요. 수면호흡장애예요. 수면무호흡증. 본인이 알던 모르던 코골이가 심하던 적던. 그분은 수면다원 검사에서 양압기 치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20대, 40대, 70대 얘기했으면 똑같이 불면증이죠. 약 얘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네요. 치료가 달라요. 멜라토닌은 약이라고 치긴 좀 어려워요. 네, 그건 호르몬 치료니까. 네,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수면 호흡 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코골이도 있고 수면 중 무호흡도 있고 저호흡도 있고 중추성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데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환자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수면 호흡 장애 중에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이에요. 수면 무호흡 증후군의 증상은 우선은 코를 많이 골기도 하고 안 골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호흡이 끊겨요. 깨있을 때 숨 멀쩡하게 잘 쉬어요. 잠만 들면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계속 잠을 자더라도 뇌가 자더라도 숨을 잘 쉴 수 있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돼서 어떠한 원인에서건 그러면 자다가 숨이 끊기는데 10초 이상 숨이 끊기면 보통 한 번의 이벤트라고 칩니다. 그걸 밤새 레코딩을 했을 때요. 시간당 5번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네. 무호흡증 이벤트가 있으면 네.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건 정말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15회 이상이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시간당 네. 15회. 6시간 잤으면 90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이 추정하거나 옆에 배우자가 들어서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15 이상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치료의 이제 시작점인데요.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자다가 숨을 헉 하고 안 쉬잖아요. 네. 10초 이상? 그래 몸에 산소가 쫙 떨어지죠. 네. 그러면 뇌가 자다가 깨요. 센서가 있습니다. 죽나? 그러고 깨는 거예요. 네. 안 깨면 죽겠죠. 근데 반드시 깨요. 근데 그 깨움을 늦추는 게 술 또는 약이에요. 자꾸 깨는 게 싫으니까 왜 깨는지는 모르니까 자꾸 잠만 들면 깨고 잠만 들면 깨. 아, 나 수면제 먹어야지 혹은 술 먹어야지. 그리고 잔다는 것은 산소가 떨어져도 뇌가 반응하지 않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깨요. 그러면 심박수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춤을 추죠. 그게 하룻밤에 90번, 100번, 120번을 몇 년, 몇 달, 수개월, 수년 걸쳐서 쌓이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혈관이에요. 심장혈관, 뇌혈관, 동맥경화증이거든요. 그거 일으키고요. 뇌졸중, 중풍 일으켜요. 그리고 심장의 부정맥도 일으키고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은 모든 대사성 질환을 다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게 유병률이 남자 2%, 여자 1%니까 굉장히 높은데 사실은 여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는 폐경 전에는 수면무호흡증 별로 없어요. 우리 와이프 코 많이 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코는 고라도 중간에 무호흡증은 없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뚱뚱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20대부터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호르몬의 문제인데 그러다가 여성 호르몬이 박탈되는 갱년기가 되면 네. 남녀 공이 똑같아져요. 비율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코를 그렇게 심하게 골지 않고 수면 무호흡증이 와서 남자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오면은 증상이 뭐냐면요. 낮에 졸음, 밤에 야뇨, 졸려, 피곤한데요. 여자들은 불면증으로 와요. 아하. 그러니까 폐경 후 여성들의 가장 많은 원인, 불면의 원인은 수면 호흡장입니다. 수면 검사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자들은 원래 예민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뭐 태생이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게 되게 흔하고 특히 여자들은 생리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내에서도 잠드는 패턴이 좀 다른 사람들이 꽤 많고 그게 20대, 10대 중반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조금 익숙한 분들이 많고 특히 여자분들은 임신 육아가 되면서 더 드라마틱하게 나빠지고 애 낳으면서 난리가 나고 그러다 갱년기가 되면 또 난리가 나고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컴플레인을 수면 쪽으로 해서 병원에 많이 옵니다. 하지만 중증은 별로 없어요. 삶의 그냥 질곡이에요, 여자들은. 야뇨 증상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데 이게 비뇨기과적 증상인가요? 아니면 이건 역시도 불면증의 한 종류일까요? 야뇨라고 그러면 밤에 화장실 가는 거잖아요. 네. 보통 2번 이상 가는 거를 병적이라고 치기는 해요. 비뇨기과에서는. 근데 제가 신경과 의사로서 왜 야뇨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자들은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문제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리거나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하면서 늘 야뇨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남자들은요. 웬만하면 중간에 깨지 않고 웬만하면 화장실은 안 가요. 그렇죠. 예, 만 50세 전에는 술을 왕창 먹고 자도 화장실은 안 가요. 웬만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가는 거 정도일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 깨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나이가 보통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에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갑자기 이게 2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비뇨기과를 갑니다. 그렇겠죠. 전립선에 문제가 있나 보다 싶어서. 왜냐면 잠드는 건 쉬우니까 그런 분들이 갑니다. 그럼 전립선 샘 크기도 재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대개는 이래요. 나이에 비해 조금 커져 있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약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받아와서 와요. 먹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요. 한 번에 하루에 2번 가던 게 3번, 4번. 근데 어느 순간 중간에 깼는데 도로 못 잡았어요. 갔다 왔는데. 날밤을 새. 하루에 3시간 자. 이러면 이제 비뇨기과 가서 이제 컴플레인 하실 거 아니에요. 약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이 신경과 수면 클리닉을 보냅니다. 그럼 그분들은 내가 왜 해? 나는 잠드는 거 너무 쉬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면증이에요. 중간에 깨서 못 자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체크하죠. 가고 싶어 깨는가? 깨서 가는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거의 깨서 갑니다. 깨니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저녁 식사 후에 3시간 이상의 금식을 시키고요. 첫 번째 할 것은. 두 번째는 커피 같은 방광 자극하는 카페인 음료 다 중지하고 술도 못 먹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야뇨로 2번, 3번 있다. 이거는 수면 다운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왜 깨게 하는지를 원인을 찾는 겁니다. 대개는 남자분들이잖아요. 수면 호흡장애예요. 수면 호흡장애. 네, 수면 무호흡증. 그게 대부분의 야뇨의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 비뇨기과적 문제로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면 오케이, 좋고요. 네.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치료하죠. 20대가 불면증으로 오는 경우는 크게 2개예요. 기분장애,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 때문에 오거나 그거의 원인 혹은 결과이거나 또는 잘못된 생활습관, 올빼미들 혹은 불규칙한 생활습관, 술 뭐 이런 거. 오히려 그거는 고치기가 좀 쉽거나 아니면 정신과에서 조금 치료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40대가 애매해요. 40대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모든 수면 질환이 끼어드는 시기고 40대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때의 문제가 아니고요. 20대, 30대는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20, 30대 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술은 조금 먹을 수는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운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괜찮게 지냈다. 그러면 40대, 50대가 스무드하게 넘어가고요. 20, 30대, 40대까지 막 바쁘고 힘들고 불규칙하고 야근도 하고 교대도 했고 술도 엄청 많이 먹고 커피로 뭐 10잔씩 달아먹고 굉장히 병이 많이 생겨요. 그게 이제 40대에 오는군요. 네. 옛날엔 50대 왔어요. 근데 요즘은 땡겨졌어요. 왜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야간의 빈도출 때문에 그래요. 요즘 20대가 성인 ADHD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거기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하기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호소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사실은 모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폰을 들고 들어가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불 끄고 다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깜깜한 데 들어가는 사람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시작 30분, 1시간씩 보다가 떨어뜨리고 자는 거잖아요. 혹은 켜놓고 자요. 소리를.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거는 전 과잉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해요. 쇼츠. 쇼츠. 계속 뇌를 재밌게 자극하잖아요. 자기 전에 자극을 그렇게 1시간씩 받는 거는요. 뇌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빛도 굉장히 밝은 빛이 눈에 다이렉트하게 들어오니까 저녁에 나와야 되는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고 재밌어. 그리고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긴 자는데 머리에서 계속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날 잠 잘 못 자니까 집중도 안 되고 일도 허둥지둥거려. 나 성인 ADHD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존까지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20살 정도까지 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면 성인 이후에는 점차 쭉 가다가 우하향을 하는, 그렇게 돼서 나이가 드니까 기억도 안 나고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가소성에 따르면 실제로 뭔가를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나간다면 사람은 계속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뇌과학적으로도.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전공의 때 뇌졸중 환자가, 중풍 환자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마비가 되었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 언어 기능이나 이런 인지가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면서 다른 쪽 뇌가 좀 도와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은 꽤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가 문제였죠. 그래서 보면 뭐 구조적으로 플라스티시티가 가소성이 생길 수도 있고 기능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뇌를 다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쪽이 마비되거나 전혀 못 써야 되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럴수록 훨씬 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건 반대쪽 이거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건 아마 구조적인 가소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이다, 펑셔널하다라는 것은 수면무호흡증 환자 저희가 연구하려고, 이게 뇌의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나 목구멍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뇌의 문제인데, 그래서 뇌 MRI 찍어서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과 정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경 영상 연구를 해보면 회백질이라든가 뇌의 피질 같은 것들이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졸리거나 기억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MRI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치료가 양압기라고 하는 호흡이거든요. 호흡기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착용을 잘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다시 한번 MRI를 찍어서 전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손상되어 보였던 그 부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거는 구조적 및 기능적인 가소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당연히 100% 회복은 되지 않아요. 이미 데미지를 받은 것은 100%는 되지 않지만 상당히 올라온다. 많이 80%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그래서 저희가 더 이렇게 치료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근거 기반입니다. 그래서 양압기가 되게 덥고 답답하고 귀찮고, 우리나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한 방에 끝나야 되는데 평생 써야 되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근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거 할 때 뇌파 얘기했잖아요. 뇌파는 기능 검사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뇌파는 바뀝니다. 이거를 똑같이 수면무호흡증 환자 뇌파가 정상인들에 비해서 약간 달라요. 비정상적이고 깊은 잠 없고 막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 뇌파를 가지고요, 뇌 연령을 측정해요. 내가 나이가 40살인데 나의 뇌 연령은 45세라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뇌로 측정한 뇌 연령이에요. 그래서 치매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희도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뇌파를 가지고 뇌 연령을 측정했더니 무호흡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최소한 3에서 5세 이상 자기 연령보다 많아요. 뇌가 늙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압기를 잘 쓰면 뇌 연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소성 얘기하는 거죠. 기능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어릴 때는 인생의 여정이 있을 때, 젊었을 때는 뇌가 막 성장하고 매추레이션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쏙쏙 더 받아들이고
나이 먹을수록 약간 그런 어떤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10개 들어왔을 때 뭐 한두 개 들어오고 어릴 땐 10개 들어오면 8개 받아들였는데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학습이 지속된다면 얼마든지 뇌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 60 이상 되신 분들이 20, 30대만큼 10대만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8시간씩 공부를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할 체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 안 외워져라고 하는데 어릴 때만 공부했으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근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 잠 못 자는 게 40부터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낮에 활동 시작해요. 50부터는 확 무너져요, 남자분들이. 이유는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는 운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냥 나의 체력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나이 들어 못 자는 이유는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수면 사이클 얘기했죠? 사이클이 스무드하게 1, 2, 3, 4 넘어가야 되는데 나이 들어 근력 떨어지잖아요? 1 하고 깨, 2 하고 깨, 2시간마다 깨, 2시간마다 깨. 화장실 가신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 그런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력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뇌력도요, 근력과 똑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운동을 열심히 나이 들어서까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체력도 생긴과 동시에 뇌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어떤 교육, 경험을 더 액티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체력은 근력이에요. 근력을 키우자. 뇌의 가소성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운동 뭐 하세요? 그러면 걷기요 이렇게 얘기해요. 걷기. 10,000보 걸어요, 7,000보 걸어요. 기본이에요, 그건 그냥. 그냥 기본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 우리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걸 운동이라고 착각을 많이, 그나마도 안 하시지만. 그거 말고요. 플러스 근력 운동.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만나본 케이스 중에 수면의 어려움, 장애로 인해서 봤던 가장 안 좋은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게 기억나시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일주일에 수면 장애 신안만 30명 정도 보거든요. 매주. 30명 중에 대부분 환자가 불면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세요. 하나하나는 다 정말 드라마예요. 똑같은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120명 정도의 굉장히 서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배우는 게 많은데요. 그분들의 하나 같은 어떤 호소는 잠을 못 자 죽을 것 같다. 내가 잠만 잘 자면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내가 잠을 자기에 안 해본 게 없다. 안 먹어본 게 없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되게 한탄하고 오시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 못 잔다고 죽지 않습니다. 가 1번이고요. 그리고 약 먹으면 치매 걸린다고 또 그렇게 겁을 먹고 오세요. 근데 약 없으면 못 자는데요. 막 이러는데. 약 먹어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약 어떻게 하면 끊을까요? 약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거를 우리가 돌아봅시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딱 집어서 어떻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그 얘기 하나를 할게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고 굉장히 잠에 집착도 많았고 잠에 대해서 안 해본 게 없었고 안 해본 치료, 안 먹어본 약, 안 먹어본 기능식품이 없을 정도였고 그 잠 때문에 집안도 거의 파탄날 지경이고 엄마가 너무 짜증을 내고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아주 본인도 너무 우울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자려고 누워있는 시간이 12시간. 왜? 난 밤을 못 잤어. 그러니까 나는 피곤해. 그러니까 난 누워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과 습관. 그리고 난 이렇게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는 잠을 못 잤기 때문이야. 나의 모든 증상을 다 잠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수면 습관만 깨도요 훨씬 좋아지세요. 그렇겠네요. 그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당연히 활동량이 없으니 상당히 많아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분. 밤에 못 잤으니까 피곤하니까 누워있는다. 밤에 당연히 또 당연히 못 자요. 그럼 왜 잠이 안 오지? 약을 먹어야 된다. 약 먹고 자요. 약 먹을 때 죄책감이 막 올라와요. 내가 혼자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네 이러면서. 근데 약에 아침에 또 취해요. 그럼 또 누워있고. 네, 악순환. 환자분한테 생각 바꾸는 것만 얘기해도요 훨씬 좋아지세요.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